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제가 살면서 선택한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연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연대인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몰랐던 것을 이제 종종 알게 되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여기 리온이가 여기 카메라 앞에서 코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종종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전 언젠가부터 새로운 것 하나를 알게 되면은 알게 됐으니까 기쁘면서 동시에 좀 두렵고 슬픈 그런 기분을 같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그 알기 전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면 차이를 알게 되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은 제가 알기 전과는 완전히 알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기 전에 나와 알고 난 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식의 확장.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에 제가 알면서 저를 바꾼 것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이 사진작가 크래시 조던이 찍은 이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회자가 돼서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바트로스가 정말 경이로운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저는 새라는 종이 정말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알바트로스는 정말 저한테 되게 큰 감동을 줬어요. 제일 큰 날개를 갖고 있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날면 착륙하지 않고 몇 년씩 그 바다 위를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새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알바트로스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 다큐멘터리를 미드웨이라고 알바트로스들이 서식하는 섬에서 찍었는데 그곳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새끼들의 사체들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그런 풍경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죽어있는 알바트로스 새끼 새들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게 나오거든요. 어미가 이렇게 물어다 준 먹이를 먹었을 뿐인데 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우게 된 거죠. 이 알바트로스들이. 어미는 새끼를 잘 돌보려고 한 건데 결국은 죽게 한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 알바트로스들의 고통, 알바트로스들의 죽음에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신비를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늦게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전에도 환경 이슈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제로 웨이스트나 미니멀리스트를 실천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이제 알바트로스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진짜 집에 티슈도 다 없을 정도로 일회용품을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레이첼 카슨의 바다 시리즈도 읽었고 이게 바다 생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래도 종종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인식과 실천 사이에 깨달음이 없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완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 조던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알바트로스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은 우리는 이 알바트로스가 왜 죽어가는지 알고 있지만 죽어간 알바트로스들은 결국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한 거죠. 멀리 날아가서 먹이를 잔뜩 물어다가 새끼를 키우는 그 방식 그대로인데 죽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쓰레기 때문이죠.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알바트로스들의 고통을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알바트로스를 알기 전에 나로는 결국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알바트로스 생각을 꼭 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이제 알게 된 것들, 보게 된 것을 그냥 회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집중했었던 것이 고양이들. 고양이를 진짜 많이 구조했었거든요. 그 고양이를 사실 구조하면은 저의 뭐 시간이나 뭐 마음고생도 당연하거니와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 알면서도 이제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곤 하면은 계속 이제 고양이를 계속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고양이를 못 본 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저의 노력을 고양이한테 쏟는 게 제 마음을 더 편하게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고양이에서 더 다양한 종, 그리고 지구 전체로 관심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서, 어쨌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되게 잘 알면서도 왜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의문이 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육산업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을 다들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들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먹는 것과는 이제 별개로 생각을 하죠. 또 막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을 보고서 아 너무 불쌍해 가엾어 하고서 돌아서서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가지고 음료를 마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게 불편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인식과 실천 사이 깨달음의 문제거든요. 저한테 인식과 실천 사이 깨달음은 연대예요. 무엇에 대한 연대냐면 고통에 대한 연대입니다. 저는 고통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통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어떤 일상 속에서 순간적으로 마주치는 대상들 속에서 고통을 잘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 슬프죠. 진짜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혼자 대화소설 한 편을 씁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멀쩡한 거 다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거를 보면서 막 슬프니까 이제 슬픈 마음을 갖는 게 저 스스로도 한때는 아 지친다 나 진짜 왜 이런 걸까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제가 이렇게 좀 슬픔이 항상 동반자처럼 인생에서 같이 가야 되는 감정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하고 좀 더 그런 슬픔이 저한테 와서 성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통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생각하고 좀 잔혹함 이런 거에 대해서 천착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영화나 소설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거의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봤었거든요. 그 애만 보더라도 세상에 악이란 필연적이다. 그런 것을 학습이 돼요, 진짜. 익숙해져요, 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최근 유럽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전쟁의 구도가 아시아, 아프리카 내전으로 바뀌었을 때 선진국의 미디어가 이제 타자들의 전쟁을 바라보는, 다루는 시각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에요. 전쟁을 너무 자극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이제 전쟁에 공감되기가 힘든 방식으로 소비가 되었었던 거죠. 근데 전쟁이 그런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서구권에서 제3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의 고통이 사실은 전혀 아프게 와닿지가 않았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퓰리처상 받은 사진들 있잖아요. 폭격 피해서 달려가는 아이라든가 막 이렇게 총살당하기 직전에 베트남 군인 같은 그런 사진들을 손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사진들이 보여주는 광경에는 이 중에 메시지가 있다. 이 사진들은 잔악하고 부당한 고통, 반드시 치유해야만 할 고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고통은 다름 아닌 바로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믿게 만든다. 곳곳에 존재하는 이런 사진들, 이처럼 끔찍하기 짝이 없는 사진들은 이 세상의 미개한 곳과 뒤떨어진 곳에서야 이런 비극이 빚어진다는 믿음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진들이 전달이 될 때 정말 거기에 고통에 공감하고 전쟁을 끝내야겠다 이런 목표 없이 누가 더 잔혹하게 전쟁을 하고 있나, 막 빨리 이거를 내가 쟤보다 더 잔인한 사진으로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이게 전달이 됐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사진을 마주했을 때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놀라지만, 사진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막 이렇게 TV 보다가 채널을 돌리듯이 그 전쟁에 대한 관심, 고통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전한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가난한 나라들, 타자의 세계들과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를 수정선택이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이 세상에 온갖 악행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매번 놀라는 사람, 인간이 얼마나 섬뜩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잔인한 해코지를 손수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거죠. 세상은 누군가에게 고통이 디폴트 값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죽지 못해 사는 곳이 그런 세상인 존재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가끔 이제 매체에서 그걸 다뤘을 때 순간 그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막 가엾어 불쌍해,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그런 무지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악일 수도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솜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세상에서 빚어낸 고통이 진짜 많고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각을 넓혀나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소 제가 고통의 연대와 관련해서 자주 하는 생각과 일치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되었어요. 세상에 고통이 디폴트 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부처님도 생즉고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었던 것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깨달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는데 실천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불교의 연기법을 공부하면서 좀 답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수행을 하시면서 만물의 태어남과 죽음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얻게 된 게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태어남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니까 그 속에 고통이 진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든 존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연기법의 가장 유명한 말이, 아마 여러분 그 영화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이 세상에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순간의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현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싹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테드창 소설 원작으로 한 영화 콘택트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가 바로 이 연기법에서 착안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언어학 박사인데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사고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이 외계인들은 그냥 이제 시제가 없는 언어를 쓰는 거죠. 의미를 한 번에 전달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한꺼번에 전달하는 그런 통째로 된 언어를 쓰는 종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사가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 연기법도 이 언어처럼 연결된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빨대를 사용해서 뭐 음료를 마셨다고 한다면, 빨대를 제가 사용하는 그 순간에 이 빨대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서
새끼 거북이 콧구멍에 껴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게 순간적으로 연결되어서 알게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 직전에 예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에서 저한테 지금 예금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로 다시 예금에 넣지 말고 펀드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뭐 재테크 이런 거, 뭐 펀드 주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막 이제 이율이 막 뭐 수익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펀드를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17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도, 이런 손해도 생기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멸한다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멈춰야 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만물의 고통을 느끼고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서의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 연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은 진짜 미비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저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또 뭐 효과가 있는 거는 절대 아니란 것도 저희도 잘 알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한 명이 한 존재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자주 생각한다면 전체가 공유하는 고통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다양한 존재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장 손탁도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막 고통을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끝없는 걸로 막 묘사하는 것도 되게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을 되게 추상화하게 되고 그것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포자기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통이 연대했을 때 뭘 할 수 있냐, 뭐가 바꿀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조던이 이 알바트로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저 알바트로스의 고통 어떻게 멈춰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 조던 자체가 당연히 그 섬에서 이제 트랜스 알바트로스 하기도 했고 또 너무 돕고 싶잖아요. 근데 그 돕는 것도 진짜 한계가 있죠. 뭐 어미가 먹이 주는 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트랜스 알바트로스한 상태로 그들의 고통, 죽음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사실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들의 고통을 줄여줄 방법이 저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생각한 유일한 것은 어떻게든 이 세를 외면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격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존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비통함, 비참함, 애절함, 절망감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저는 알바트로스와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행위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바트로스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인천에서 집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바트로스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알바트로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알바트로스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았으니까 알바트로스가 또는 다른 존재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데 결코 공모하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죠. 그것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죠, 저는 알바트로스를 생각하고 또 고래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도 가슴에 어떤 한 존재, 제 동생은 요즘 아빠의 상추밭에서 나온 달팽이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그 달팽이일 수도 있고, 또 저는 길을 가다가 지렁이를 자주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지렁이를 자주 이렇게 흙밭에 옮겨주기도 하거든요. 또 지렁이일 수도 있고, 어떤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에 연대했을 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그 존재의 고통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나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통의 연대를 여러분께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